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도 역시나 삼틴이. 안녕하십니까. 잔이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둘비입니다. 네. 똑같아. 와. 그리고 이제 전화에도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저희 오늘 함께하시는 패널분이 계십니다. 스페셜 게스트. 와우. 네, 안녕하세요. ABDV의 송승재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전화에서는 이제 저희 데킬라 하면서 요 승재 팀장님께서 이제 좀 적응도 하실 수 있게끔 또 일찍 와주셔서 저희 커피 한 잔 같이 하면서 가볍게 아마 몸을 좀 푸셨습니다. 전화 드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류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경험도 많으셔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회사명이 어떻게 되셨던 거죠? 회사명은 ABDV인데 네네네. 조금 어렵죠. 좀 생소하긴 해요. 약자인가요? 약자입니다. 네. Always be 돌체비타. 달콤한 돌체비타가 유명한 단어죠. 달콤한 인생. 그렇게 항상 달콤한 인생처럼 살자라는 의미로 만든. 앞으로 이제 그런 요즘 달콤하신가요? 달콤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은 어떤 제품군들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는 네네네. 국내 최초로 정식 수입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나오는 싱글 몰트 위스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미국의 싱글 몰트들이 몰랐지만 있었는데 국내에 이제 처음 들어온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아마 위스키를 조금 그래도 드셔보셨던 분들은 미국 위스키 하면은 아마 대부분 다 버번 위스키, 그쵸. 아니면은 라이 위스키 정도 그런 거가 있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미국도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가 왜 예전에 그 위스키 개론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 둘기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메리칸 위스키의 어떤 구분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어쨌든 위스키는 켈트족의 어떤 전통주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이제 미국 동부 쪽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보리가 자라지 않는 땅이다 보니까 잘 자라지 않는 땅이다 보니까 주로 자라는 곡물을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동남부 쪽은 호밀이 자라고 그리고 약간 서쪽으로 조금 더 가서 이제 켄터키 그쪽에는 옥수수가 많이 자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매쉬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물의 혼합 비율.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규정에 의하면 이제 51% 이상 옥수수를 사용한 위스키를 이제 보통 버번으로 부르고 51% 이상 호밀이 되면은 이제 라이 위스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제 이 위스키는 특이하게 이제 싱글 몰트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쉬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위스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네네.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아마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지는 아니면 스코틀랜드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싱글 몰트 위스키는 굉장히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싱글은 한 증류소, 그다음 몰트는 보리. 그러니까 싹 튀은 보리.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00% 보리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위스키를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규정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버번 위스키나 라이 위스키나 아니면 테네시 위스키나 이런 거에서 정해놓은 어떤 규칙 같은 거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분명히 싱글 몰트 위스키도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우리 또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쭉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그러면은 아메리칸 싱글 몰트 위스키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역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 팀장님이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아까 먼저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위스키 하면 버번이 떠오르죠. 네네. 사실 미국에서 위스키를 제일 먼저 만들 때는 처음에는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이제 제일 처음에 넘어왔던 사람이 미국 위스키 역사를 얘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제임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몰트를 만드는
몰팅을 하는 몰트 업자였고 자기 증류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위스키를 똑같이 만들려고 보리를 재배를 하는데 재배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 이제 다양한 실험을 하던 와중에 옥수수가 잘 자라고 그리고 호밀이 잘 자라니까 보리랑 같이 섞어서 위스키를 증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까 먼저 얘기를 하신 곡물 혼합 비율 매시빌이 만들어지고 버번 위스키가 만들어져서 이게 법까지 제정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요즘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보리가 재배하기가 쉬워졌어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이 한번 재배를 하면 엄청나게 대량으로 재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리 재배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위스키를 만들 때도 보리만을 가지고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싱글 몰트 위스키는 1980년도에서 90년도에 오리곤 싱글 몰트 위스키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이 나오고 그 뒤로 다양한 싱글 몰트 위스키가 나온 거는 2000년대 초부터. 얼마 안 됐구나. 네, 사실 미국 싱글 몰트 위스키 역사라고 하면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약 20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뭐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과학적인 어떤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재배가 좀 편해졌지만 예전에는 그런 보리 재배라든지 이런 면에서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당연히 만들어도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뭐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굳이 안 만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미국 위스키도 다양한 어떤 라인을 갖고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싱글 몰트 위스키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미국 위스키나 이제 버번 위스키 아니면은 뭐 특정 뭐 테네시 주에서 만드는 테네시 위스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규정이 있잖아요. 딱 정해놓은 어떤 가이드라인, 이렇게 법령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아메리칸 싱글 몰트 위스키도 뭐 스카치랑 비교했을 때 뭐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미국 아까 51% 이상이 콘을 쓰면 옥수수를 쓰면은 버번이라고 하고 호밀을 쓰면 라이라고 하죠. 그렇게 미국 정부에서 규정을 하는 법에 의하면은 51% 이상의 몰트를 쓰면 보리를 쓰면 몰트 위스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이제 기존의 싱글 몰트 위스키를 실제로 만드는 증류소들은 그러한 것들이 싫었겠죠. 자기들은 100% 몰트를 쓰는데 그런 이제 51% 이상의 몰트를 쓰는 증류소들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이제 그게 2016년도에 아메리칸 싱글 몰트 위스키 협회라는 거를 만들어요. 한 15개의 증류소들이 모여가지고 그 협회를 만들고 지금은 그 협회에 가입하는 숫자들이 150군데 정도가 돼요. 와, 지금 싱글 몰트가 미국 내에서 150종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제 150군데가 넘는데 모두 다 싱글 몰트 증류소들은 아니고요. 이제 버번 위스키를 만드는 그렇죠. 가입을 해놓은 거군요. 가입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버번 증류소들도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 가입을 하고 이제 그만큼 다양한 증류소에서 미국에서도 싱글 몰트 위스키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가이드라인은 스카치를 따라왔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당연히 100% 몰트만 써야 하고요. 그리고 싱글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의 증류소에서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매싱이랑 증류 숙성은 미국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거는 똑같이 그 몰팅하는 과정은 뭐 예를 들면 몰팅된 보리를 수입해서 써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메리칸 싱글 몰트도 이제 피티드 싱글 몰트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실제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숙성을 하는 오크통은 700리터를 넘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뭐 스코틀랜드 완전 스카치와 같죠. 비슷하네요.
똑같이 증류를 할 때에도 80도 이상을 증류를 하면 안 되고요. 병입을 할 때는 40도 이상으로 병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6가지의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진짜 스코틀랜드 위스키의 어떤 규정을 굉장히 많이 좀 뭐라 그러죠? 벤치마킹 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냥 스탠다드가 됐네요. 스코틀랜드 그렇죠. 규정이.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 싱글 몰트를 생산하는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생산하는 방식과 거의 유사한 건데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는 어떤 스코틀랜드랑 다른 기후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좀 많은 차이점들이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기후가 다르게 되면서 엔젤 쉐어가 다릅니다. 네네. 그렇죠. 네, 스코틀랜드에는 3년 이상 숙성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네네. 근데 미국 싱글 몰트 위스키 협회에 의한 규정에 의하면은 숙성을 몇 년 이상 해야 된다는 거는 정확하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2년 3년만 숙성을 해도 스코틀랜드보다 2배, 3배 혹은 많게는 4배 이상 숙성을 한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규정은 정확하게는 없어요. 이게 약간 그렇게 따지면 이게 스코틀랜드의 어떤 기준과 약간 버번 아메리칸 위스키의 규정을 약간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 놓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게 엔젤스 쉐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 미국 내에 있는 싱글 몰트 증류소들이 어느 지역에 보통 밀집해 있나요? 밀집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분포되어 있어요.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시카고 쪽에도 위치하는 증류소들이 있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곧 소개해드릴 증류소는 버지니아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미국 남부지방 혹은 저쪽에 왼쪽 위에 그렇게도 그렇죠. 이제는 뭐 사실 이게 원재료가 보리 100%인데 이게 보리를 굳이 자기네들이 재배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증류소는 뭐 정말 저녁에 이렇게 분포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숙성할 때 어떤 기후나 이런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 뭐 증류소 내에 숙성 창고를 굳이 갖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타 지역에 숙성 창고를 따로 운영해도 되니까 미국 내라고 하면 그럼 어디 저기 알래스카 같은데 추운 대로 중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되는 거니까. 좋네요. 그러면은 약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버번 위스키나 라이 위스키와 이게 아메리칸 싱글 몰트 위스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매시빌에 있어서는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51% 이상은 옥수수를 써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호밀이라든지 보리를 사용해서 이제 어떤 적정 비율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면 싱글 몰트 위스키 같은 경우는 100% 보리를 사용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거. 그리고 그다음에 뭐 숙성 연도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를 두진 않는 거고 기준을 잡아놓은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숙성한 원액을 쓴다라고 하면은 뭐 스트레이트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뭐 싱글 몰트 위스키에도 약간 접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런 규정은 없죠. 아직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미국에서도 이제 이 싱글 몰트에 대한 규정이 곧 법제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이제 봄이 될 때쯤에는 미국 법에서도 미국 정부에 의한 싱글 몰트 가이드라인이 생길 거예요. 법원과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협회 기준에서 뭔가를 네, 했다면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숙성하는 통 같은 경우는 원래는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 해서 한 200리터 정도 사이즈에서 안에 새까맣게 태운 그렇죠. 그런 캐스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싱글 몰트 위스키 같은 경우는 700리터 이하의 사이즈고 이거는 재사용하는 통을 써도 되는 거죠. 네, 오크통을 어떤 오크통을 써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냥 700리터 이하의 오크통만 쓰면 되고 이제 뭐 다양한 캐스크를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뭐 병입 도수라든지 증류 도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도 160 프루프 이하.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62.5도의 이제 오크통
네, 들어가요. 통입 네. 도수, 그다음에 뭐 병입 도수는 40도 이러니까 거의 비슷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와인 캐스크를 구하는 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버번 캐스크를 구하면 되니까 오크통에 대해서는 좀 편한 입장이네요. 그렇죠. 사실 버번 오크통이 워낙 스코틀랜드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그 오크통을 구하려고 하면은 스코틀랜드보다는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확실히 그런 건 메리트가 있네요. 그런 거뭐 배로 안 갖고 와도 되니까.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제품의 캐릭터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 좀 다양하게 만드는 데는 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네,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새로 만든 그 통만 써야 되는데 지금 싱글 몰트 같은 경우는 그죠. 다양한 뭐 버번 배럴도 재사용한 거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와인 캐스크도 쓸 수 있고 뭐 하니까 굉장히 좀 열려 있네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팀장님 그 회사에서 수입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지니아 싱글 몰트 위스키에 대한 네, 버지니아 싱글 몰트 위스키를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증류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증류소는 버지니아에 위치하고 있고 당연히 네. 버지니아 증류소라는 곳입니다. 오픈을 한 거는 2011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이제 한 10년 정도 조금 넘었죠. 네. 제일 처음에 오픈을 하신 분은 조지 모어라는 분이 설립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아일랜드계 분이세요. 근데 아일랜드계 분이 1980년도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실제로 사업적으로도 되게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스카치 위스키들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분이신데 미국에서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또 스카치 스타일로 만들려고. 스토리가 되네요. 아일랜드 분이 미국으로 왔는데 스카치를 만든다. 네. 그래서 KY로 끝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위스키라고 하는 단어도 KEY, 버번은 KEY로 끝나죠. 예. 이거 아일랜드에서 욕 좀 먹겠는데. 근데 어쨌든 약간 스카치 스타일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는 이게 좀 약간 뭔가 이국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기존의 싱글 몰트 미국에 있는 싱글 몰트 증류소들이 자기들의 위스키라는 표현을 할 때 KEY라고 표현을 하는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KY라고 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이제 저희가 수입을 하는 버지니아 증류소에서는 KY라고 스카치식 표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11년도에 오픈을 했고 제일 첫 제품은 2017년도에 나왔고요. 2017년도에 버지니아 하일랜드 위스키라는 제품 라인군으로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라인업이 2020년도에 재작년이네요. 네, 재작년이죠. 2020년도에 커리지 앤 컨빅션이라는 이름의 라인군이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두 가지의 라인으로 제품군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버지니아에는 그러면 지금 이 증류소 말고는 없는 건가요? 버지니아에 다양한 양조장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버번 증류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 몰트는 싱글 몰트는 제가 알기로는 네. 이곳 한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버지니아 디스틸러리라고 이제 어쩌면 이제 지역을 대표하게 됐네요. 그렇죠.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뭐 생산하는 양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은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여쭤보자면 뭐 이제 뭐라 하죠? 캐스크라든지 이런 뭐 아니면 뭐 증류기나 이런 것도 싱글 몰트 위스키니까 단식 증류기를 쓰는지 이런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12만 프루프 갤런 리터로 치면은 거의 50만 리터 정도가 생산이 됐어요. 꽤 많네요. 근데 이 50만 리터도 사실 46도 기준이에요. 46 왜냐하면 모든 제품 라인업이 46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품 라인으로만 제품 군으로 쳤을 때 한 50만 리터. 실제로는 증류를 하는 걸로 보면은 조금 줄겠죠. 그렇죠. 네, 40 그러면 한 40만 리터 정도
증류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숙성이 현재 되고 있는 거는 한 6,500개 정도가 숙성이 되고 있고요. 근데 캐스크. 매주 캐스크가 6,500개 정도가 숙성이 되고 있고 이게 매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캐스크는 뭐 어떤 거 주로 많이 사용해요? 그 뭐 버번 배럴은 기본적으로 쓰실 테고. 그렇죠. 네. 캐스크 뭐 와인 캐스크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많이 쓰고 있겠죠. 캐스크는 주로 쓰는 거는 4가지 캐스크를 많이 쓰는데 아까 먼저 말씀하신 버번 캐스크 당연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많이 쓰고 있는 쉐리 캐스크도 쓰고 있고 또 포르투갈에서 나오는 포트 캐스크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좀 독특하게는 꾸베 캐스크하고 와인 캐스크도 하나 더 쓰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캐스크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류도 이제 그 파스틸로 하는 거고요. 구리로 만드는. 네, 그렇죠. 그리고 증류기도 실제로 버지니아 증류소는 스코틀랜드 장인이 손수 만든 증류기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미국에서 만드나 정말 싱글 몰트 스타일, 스카치 스타일로 싱글 몰트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증류기는 한 몇 대쯤 될까요? 증류기는 지금 조그마한 증류소이기 때문에 네, 2개로 한 세트로 해서 한 세트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다양한 제품군들을 조금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뭐 질문이나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하이랜드 위스키, 버지니아 하이랜드 위스키라는 그 라인업이 있고 그 다음에 CNC 커리지 앤 컨빅션 시리즈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제품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라인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먼저 제일 처음에 출시된 버지니아 하이랜드 위스키 라인업은 싱글 몰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100% 몰트를 쓴 블렌디드 몰트 제품이에요. 이름에 하일랜드가 들어가는데 하일랜드는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어느 지역 구분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버지니아 증류소에서 자기들이 증류를 하고 숙성한 원액과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에서 이미 숙성이 된 원액을 사옵니다. 그렇게 해서 블렌딩. 네, 그렇게 해서 블렌딩을 해서 또 새로운 캐스크에 넣어서 피니시하는 작업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라인업이 버지니아 하이랜드 위스키라는 라인업인데 저희가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제품은 포트 피니시를 한 제품이에요. 이것도 종류가 포트 말고 또 있나요? 네. 이제 소량으로 생산이 되기에 저희가 가지고 올 수는 조금 어렵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판매하기가 어려워서 가지고 오진 못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샤도네이 캐스크도 있고요. 사이다 캐스크 피니쉬도 있고요. 그리고 맥주 캐스크 피니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은 똑같은 거고 캐스크 피니쉬만 그런 다양한 캐스크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하이랜드 위스키 원액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버지니아 증류소에서 증류가 되고 숙성을 한 원액들은 버번 캐스크에서 3년 이상 숙성이 된 원액들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하일랜드에서 가지고 오는 위스키들은 그 원액이 6년 이상 숙성된 원액들이에요. 그럼 피니쉬는 한 어느 정도? 피니쉬는 각 약 1년 정도. 네, 미니멈으로 1년 이상 피니쉬를 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최소 4년 버지니아에서는 4년 정도? 네.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시간은 최소 4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엔젤스 쉐어가 스코틀랜드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 많게는 4배까지 많다고 볼 수 있으니까 1년만 숙성을 해도 아무리 못해도 2, 3년은 숙성을 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스카치로 치면 한 뭐 12년급 뭐 그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뭐 맛은 어때요? 저는 예전에 한번 살짝 테이스팅을 해본 기억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더 전문가시니까 맛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주자면 포트 캐스크의 캐릭터가 잘 나온 제품인가요? 일단은 버지니아 하이랜드 포트 피니쉬 같은 경우에는 그 포트 캐스크가 되게 달콤한 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달콤한 향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요. 특히나 과일 향이 느껴질 때도
일반적인 다른 쉘이나 다른 데서 느끼지 못했던 과일 향인데 설탕에 절인 과일이나 혹은 약간 토스팅된 과일의 느낌, 그렇게 응축된 말린 과일이나 그런 느낌의 과일의 향이 달콤한 향이 많이 나요. 그리고 부드럽기도 되게 부드럽고 실제로 시험을 해보신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은 제일 부드럽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스카치 원액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익숙한 맛이라는 맞아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그때 테이스팅을 한 4개, 4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제일 좀 맛있다. 그렇죠. 저도 입맛에 이게 제일 잘 맞았는데.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아 이게 그러면 이게 그 차이가 있던 거군요. 그 CNC 라인은 아예 그냥 미국 몰트인 거고, 요건 이제 미국과 스코틀랜드의 몰트가 섞인 거다 보니까 좀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군요. 암누수로 치면 퓨전이네요. 암누 퓨전인 거죠. 네네. 아 좋습니다. 아니 오늘 안 나오셨으면 저희도 몰랐던 부분들을 야 역시 그러네. 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라인업은 커리지 앤 컨빅션 시리즈인데요. 커리지 앤 컨빅션이라는 이름이 좀 어렵죠. 네. CNC. 그래서 저희가 줄여서 CNC라는 이름을 쓰는데 일단 커리지 앤 컨빅션은 그 설립자 조지 모 박사님의 어떠한 신념이에요. 어떠한 하나의 생활 신조. 그래서 항상 지인분들에게 너의 신념에 대한 용기를 가져라라고 얘기를 항상 하셨었대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것을 제품화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커리지 앤 컨빅션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몰트 위스키, 버지니아 증류소에서만 증류를 하고 숙성을 한 원액만을 사용을 했고요. 이 제품은 4가지가 오피셜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CNC 아메리칸 싱글 몰트, 두 번째 CNC 버번 캐스크, 세 번째 CNC 쉐리 캐스크, 네 번째 CNC 꾸베 캐스크, 이렇게 4가지의 타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 도수는 46도로 딱 나와요. 네, 도수는 다 46도인 게 넌칠 필터라서 지금 이 밑으로 내려가면 헤이즈가 생기다 보니까 다 46도로 맞춰져 있고 지금 여기 증류소에서는 3가지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제품에서 첫 번째 컬러링을 전혀 하지 않고요. 어떠한 향과 맛을 내기 위해서 화학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먼저 말씀드린 넌칠 필터. 필터링 냉각 필터를 하지 않습니다. 뭐 각각의 제품군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뭐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아메리칸 싱글 몰트라는 제품인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캐스크는 어떤 캐스크를 사용한 거예요? 캐스크는 이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버번, 쉐리, 꾸베 캐스크 이 3가지를 다 블렌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타 경쟁사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트리플 캐스크라고 나오는 제품들처럼 3종류의 캐스크를 썼고요. 그 비율은 버번 캐스크가 50%, 그리고 쉐리가 25%, 그리고 꾸베가 25% 이렇게 해서 블렌딩이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캐스크를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조금 균형 잡힌 맛, 그리고 다양한 캐스크에서 나오는 그런 복합적인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버지니아 하일랜드 버전은 이제 국내 포트만 들어오고 안 들어온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요거는 이제 딱 CNC 라인은 원래 이 4가지가 딱 끝인가요? 아니면 또 안 들어온 게 있나요? 이 4가지가 오피셜로 나오는 것 미국에서도 오피셜로 나오고 있고 이 4가지를 저희가 다 가지고 오고요. 앞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나왔으나 저희가 아직 수입이 못했던 싱글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미국에서는 지금 꾸베 캐스크 같은 경우에는 캐스크 스트렝스가 작년 말에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극소량이라서 저희가 받을 수는 없었고 올해 저희가 꾸베뿐만 아니라 버번, 쉐리까지 3종류의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첫 번째 아메리칸 싱글 몰트 캐스크 그러니까 제품 같은 경우는 버번, 쉐리, 꾸베 캐스크 3가지 타입의 캐스크 숙성한 원액을 섞어서 블렌딩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 버번이나 이제 쉐리 그다음에 꾸베 캐스크 같은 경우는 버번은 이제 버번 캐스크 타입에서 숙성된 원액끼리만 섞은 거고 쉐리는 쉐리 타입 뭐 어떤 쉐리인지 여쭤봐도 돼요?
네, 일단은 쉐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쉐리 캐스크를 많이 쓰는 곳들이 올로로소 쉐리를 많이 쓰죠. 그렇죠. 아니면 뭐 페드로 히메네즈. 네. 그런데 이제 버지니아 증류소에서 나오는 쉐리 캐스크는 많이 쓰는 올로로소 쉐리도 쓰고요. 그리고 PX 쉐리도 쓰고요. 페드로 히메네즈 그리고 피노 쉐리, 피노 쉐리까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경쟁 쉐리 제품들이 타격감 있고 그 다음에 묵직하고 바디감 있고 그런 제품들을 내놓고 그런 제품들이 많이 사랑을 받지만 버지니아 증류소 저희들이 수입을 하는 버지니아 증류소에서 나오는 CNC 쉐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성스럽고 조금 더 섬세한 그런 쉐리 향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까 버지니아 하일랜드는 이제 3년 숙성, 1년 캐스크 피니시. 이거는 뭐 최소 보통 그런 연수가 이것도 뭐 한 3년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네, 커리지 앤 컨빅션 시리즈들도 3년에서 4년 정도 보통 다 숙성이 된 제품들이고요. 엔젤스 쉐어는 정확하게는 한 4%에서 6% 정도 버지니아 증류소는 나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또 한 3배 정도가 더 빨리 숙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CNC 라인인 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포트 캐스크 피니시보다는 좀 고급 라인인 건가요? 조금 고급 라인이면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고급 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네. 아무래도 좀 더 자신들의 어떤 캐릭터나 아이덴티티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니까. 네. 마지막으로 그럼 끄베 캐스크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와인 캐스크 이것도 뭐 어떤 다양한 타입의 캐스크를 쓰나요? 끼베 와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샴페인 끼베도 있고요. 네. 레드 와인 끼베도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끼베도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레드 끼베만 사용을 해요. 색깔이. 그래서 바틀 색을 보시면은 레드 와인을 썼다라는 것처럼 되게 붉은빛을 맴돌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캐스크를 STR 캐스크라고 새로운 기법을 이용을 해서 또 캐스크를 만들기도 하고요. STR 캐스크는 최근 들어서 좀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예전에 저희 그 카발란 카발란 증류소 할 때 STR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R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캐스크를 약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타 경쟁사들도 캐스크, 와인 캐스크든 혹은 버번 캐스크든 받아오면은 쉐이빙을 하고 토스팅을 하고 차링 작업을 하죠. 네, 그렇죠. 네네네. 이게 짐수환 박사님이 그 카발란 컨설팅 하신 분이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네. 네, 그래서 이제 STR 기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짐수환 박사님이 만드신 기법이에요. 네, 한 2006년도쯤에 실제로 캐스크 가격들이 너무나 올라가고 캐스크가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캐스크를 만들어내자. 그렇죠. 되살리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이제 STR 기법이라는 거를 만드셨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S는 쉐이빙, T는 토스팅, R은 리차링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작업을 조금 더 심도 깊게 그리고 그 캐스크가 가진 특징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게 재가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짐수환 박사님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예, 2017년도에. 네네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카발란에 이제 계시다가 어떻게 좀 도움을 주시다가 어쩌면 이제 키로만두 그런 게 그쵸. 있었고 그러면은 이 CNC에도 직접적으로 이제 조언을 해주신 건가요? 네, 그렇죠. 아까 2011년도에 오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버지니아 증류소가 2011년도에 오픈을 할 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17년도까지 같이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셔서 제일 첫 번째 나온 CNC 시리즈들이 짐수환 배치로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거는 짐수환 네. 배치예요. 의미가 있겠네요. 그래서 STR 기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쉐이빙을 할 때도 남들이 깎을 때보다 조금 더 깎아서 한 3mm에서 5mm 정도 깎아내고요. 그리고 토스팅을 할 때도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토스팅을 하고 차링을 할 때도 조금 더 심의를 기울여서 차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STR 기법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캐스크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상승을 하고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사용했던 캐스크에 어떻게 보면 배어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나 좀 그런 것들 살짝 벗겨내고 새롭게 그런 어떤 캐스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되살려서 만드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되살리는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저희 버지니아 제품들은 전부 다 퍼스필 캐스크 맞습니다. 그래서 STR 작업을 하는 쿠베뿐만 아니라 쉐리 버번 캐스크까지 전부 다 퍼필 캐스크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한다. 돈이 많나 보네. 그러게요. 이게 보통은 이미 어찌 보면 그 짐수환 박사님의 STR 기법을 거의 마지막에 적용받은 증류소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대로 전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어쩌면 이제 짐수환 박사의 완성작일 수도 있네요, STR 시리즈에. 네, 확실히 모든 요즘 위스키 회사들이 고민을 하는 게 약간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원에 대한 뭔가 이렇게 재활용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확실히 이 짐수환 박사님이 지금 다루신 세 가지 증류소가 되게 좀 트렌디하고 뭔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하는 증류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키워드로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근데 뭐 또 다르게 보면 뭐 앞에서 얘기했던 카발란도 그렇고 키로만이라든지 버지니아 지금 증류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신생 증류소다 보니까 네네. 딱 이런 짐수환 박사의 어떤 이런 STR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뭔가 접목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가기에 딱 좋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 눈앞에는 이 제품들이 다 있는데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마셔볼 수가 없으니까 아마 저희도 나가서 이제 마셔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승재 팀장님이 얘기가 된 건가요? 바틀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들고 왔습니다. 눈금 표시 하나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좋습니다. 근데 저 솔직히 기대됩니다. 저도 요 5종을 시음을 해주셔가지고 저 한번 먹어봤었는데 저 참 사람이 간사하다고. 저 그때는 이제 단순히 이제 맛만 보고 나서는 저 이 버지니아 하일랜드 포트는 괜찮았어요. 그냥 그리고 요 4개는 제가 솔직히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저 솔직히 그냥 그때 나 이건 좀 생소해서 그런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짐수환 박사의 마지막 심혈작이라는 생각을 들으니까 이거 왠지 맛있어질 거야. 더 그때 몰랐던 무언가를 더 느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업계에 있고 여러 가지 또 제품군들을 다루고 뭐 이런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가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 이제 뭐 가격대가 생각보다는 조금 좀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성비로 따졌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인데 뭐 이런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딥하게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이해가 되고 또 다시 한번 마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대략적인 가격대라든지 혹시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위스키를 그러면 뭐 샵이라든지 아니면 바에서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게 제품이 많이 이렇게 배포되어 있지는 않지 않나요? 저희가 실제로 판매한 지는 갓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한 달이 핫한 지금 브랜뉴 그렇죠. 네, 브랜뉴입니다. 이 저희 제품은 일단은 소비자분들이 오프라인 시장으로 접할 때는 LS 스토어라고 하는 체인 스토어가 있어요. 리커샵이 있는데 거기 한 14개, 15개 정도의 체인점에서 접하실 수 있고요. 혹은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데일리샷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한 2월쯤에는 서울의 유명한 리커샵에서 이제 저희 제품이 다 판매가 되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물량이 그렇게 막 넉넉하게 들어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들었어요. 예, 저희가 제품을 가지고 올 때 어느 정도 소량의 물량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 것보다 관심을 좀 많이 주셔서 저희도 그 다음 물량을 조금 더 일찍 주문을 해서 이제 2월 달에는 새로운 물량이 받아서 많은 분들이 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강남이나 아니면은 강북에서도 다양한 바에서는 저희 제품들을 이제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다음 물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해가 바뀌어서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이게 약간 릴리즈되는 제품에 따라서 조금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일 첫 번째는 짐수한 배치로 나온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들어온 배치가 낸시 프렐리라고 하신 분이 배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의 법원 중류소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신생 중류소나 아니면은 크고 작은 중류소들을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별명이 노즈라고 하더라고요. 코. 예, 그래서 향이 되게 예민하고 향기로운 위스키를 만든다고 하셔서 그분이 별명이 노즈인데 이제 그분이 두 번째 배치를 하셨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소비자분들이 접하시는 배치는 세 번째 배치예요. 그래서 해리 콕번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해리 콕번은 전에 보모 증류소의 매니저셨죠. 네, 그분이 이제 배치를 한 제품들을 여러분이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뭔가 배치마다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바뀌는 컨셉인가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들어오는 거는 해리 콕번이고요.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분들의 배치가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다음 배치에는 어떤 향과 맛이 다르게 날까라고 하는 기대로도 드셔보실 수가 있죠. 제품군은 똑같으나 그걸 배치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좀 다르다. 네, 다른 제품들을 보면은 배치 넘버 1, 2, 3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 아까 말씀하신 싱글 캐스크 아니면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들이 있는데 아직은 수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언제쯤 들어올 예정이에요? 들어올 예정이 있나요? 네, 일단은 저희가 미국이랑 얘기한 걸로는 올해에는 2022년도에는 꼭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증류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저희가 CM을 하고 바텐더분들을 만나보면은 실제로 CS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고 관심도도 되게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도 이제 특히나 꾸베 캐스크 CS가 먼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꾸베 캐스크 하면은 샴페인 캐스크를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또 레드 쪽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다시 볼만하네요. 뭐 어떠세요? 이제 우리 이 제품을 이제 나가서 한번 마셔봐야지 솔직히 맛에 대한 평가를 좀 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 상황상 이게 테이스팅을 같이 하면서 뭔가 맛에 대한 평가는 하기가 좀 힘들어서 대략적인 어떤 느낌만 좀 전달해 드렸는데 뭐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약간 한 명씩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 둘기님은 어떠세요? 이 위스키에 대한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위스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크고 이제 메이저의 이제 그룹에 있는 증류소들이 그리고 그런 위스키들도 약간 엔트리급으로 가면서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그 사람들이 점점 올드에 대한 애착과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왜 막 70년대 80년대 위스키라고 하는 게 되게 올드 패션드하게 느껴지고 접근성이 일단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이제 그런 시장의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이제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카테고리잖아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게 좀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법 제정이라던가 이런 게 타이트하지 않으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실험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지금 당장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뭔가 좀 새로운 동향이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흐름 속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항상 좀 응원과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와 오늘 둘기님 이 터졌는데요? 아니 너무 멋있게 해주시는데.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게 위스키 시장이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바에서 뭔가 즐기는 것보다는 이제 샵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해서 집에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도 이제 드시면 괜찮은데 그냥 컬렉팅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게 좋은 위스키들이 그냥 뭐라 그랬지? 어떤 그냥 잠기는 수장되는 느낌이라서 좀 아쉬웠는데 이런 좀 실험적인 제품이나 새로운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걸 좀 응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저는 뭐 끝나고 나가서 먹어보고 생각해봐요.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서 제가 뭐 해봐야 뭐 이 근데 약간 일부러 차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밖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추워서 그래가지고 일부러 차게 가지고 오신 건가 이렇게 계속 아까부터 냉동 그런 거에 들고 오신 물방울이 맺혀 있어가지고
우리 팀장님도 마지막으로 좀 소감 한마디. 우리 녹음에 또 처음이에요. 이렇게 게스트를 초대한 거는 저희가 처음이라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좀 되게 뿌듯한데 우리 마지막으로 참여한 거에 대한 느낌이나든지 뭐. 일단 제일 처음으로 제가 이제 게스트로서 초대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게스트 배치원.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까 먼저 말씀을 해주신 기존에 나오는 몰트 위스키들 혹은 몰트 위스키뿐만 아니라 그냥 위스키들 뿐만 아니라 이제 바텐더 분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새로 유입된 분들이 또 새롭게 즐기실 만한 술들을 저희가 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또 재미있게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저희 그 지금 이 주도의 재발견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이 위스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평가가 있어서 폭발적인 반응으로 그런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간 것 같아요. 저희 그러게요. 맨날 셋이서 하니까 좀 맨날 뭐 아까 뭐 눈빛만 봐도 서로 안 다르지만 또 눈빛만 봐도 다 하니까 좀 너무 재미없는 감이 있지 않았나 했는데 오늘 이게 또 새로운 뉴페이스가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마지막을 그래 팀장님이 좀 해주시죠.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약간 수줍어야 됩니다. 수줍게. 제가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잘합니다. 수줍은 듯한 이거 가와이한. 잘합니다. 가와이. 멘트 이거.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